최고 행복 건강 플러스 2부의 문이 활짝 열렸습니다. 네, 2부에서 다룰 주제는요. 이 부분 때문에 또 삶의 질이 확 떨어질 때가 있죠. 네. 어깨입니다. 어깨 질환 또 누구나 다 있으시죠? 맞습니다. 이 어깨가 아프면은 옷 갈아입기도 힘들죠. 또 네. 머리 빗질도 잘 안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맞아요. 또 화장실에서 볼일 해결하는 부분까지 정말 일상생활에서 불편이 이만저만이 아닌데 특히나 문제가 이 어깨 통증 같은 경우는 이름이 너무 복잡해요. 쉽게 오십견이라고 알고 계시는 거 외에도 네. 뭐 충돌 증후군, 회전근개 파열, 그렇죠. 명칭이 다양해서 전문의의 진단이 필요하고 조금 더 우리가 자세히 상담을 받을 필요가 있는 질환인 거죠. 네, 근데 내가 뭐 지금 50견인지 네. 충돌 증후군인지 회전근개가 파열되는지 모르시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 시간에 이제 전화를 주셔서 여러분들이 자세한 상담 받아보시면 좋겠죠. 네. 자, 도움 말씀 주실 황병윤 정형외과 전문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좋은 말씀 부탁드립니다. 어깨가 아프신 분들의 상담 전화 저희는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네. 큰 통증, 작은 통증 망설이지 마시고 저에게 전화 주셔서 질문 주시면 여러분들의 궁금증 저희가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화번호 026938-1666, 026938-1666번으로 계속해서 전화 주시면 되고요. 어깨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상생활에 많이 지장을 주죠. 이렇게 네. 일단 팔을 잘 못 들게 되니까. 그쵸. 그래서 아마 많이 힘드실 텐데 좀 오랜 기간 동안 내가 이렇게 통증 때문에 고생했다. 뭐 아니면 갑자기 어떤 충격이나 사고로 인해서 아프신 분들도 계실 텐데 지금 이 시간 전화 주셔서 자세한 상담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건강 플러스 2부 시작할게요. 네, 건강 플러스 2부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어깨가 아프면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그냥 누워있는 것조차 힘들기 마련이거든요. 잠 못 주무시는 분들 굉장히 많은데 어깨 통증의 대표적인 질환이 바로 이 회전근개 파열입니다. 네. 이 질환이 과연 어떤 질환인지 그리고 또 어떤 방법으로 치료할 수 있는지 원장님께 먼저 여쭤볼게요. 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회전근개란 말이 상당히 어색하게 들리시는 분이 있는데요. 네. 회전근개란 흔히 말해 어깨를 돌리는 힘줄을 전문용어로 회전근개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간혹 어깨가 불편하신 분들 중에서는 회전근개 파열이 생기시는 분들이 있는데 회전근개 파열이 있다고 해서 전부 수술하는 건 아니고요. 경우에 따라 파열 정도가 심하거나 통증 상태가 심하게 되면 저희가 어깨를 찢어진 힘줄 자체를 봉합해주는 방법으로 회전근개 치료를 하게 됩니다. 예전에는 고식적으로 피부를 절개를 해서 그 찢어진 부위를 저희가 봉합을 했는데요. 최근에는 그렇게 뭐 예전처럼 피부 절개를 크게 하진 않고 소수형 카메라가 달린 관절 내시경을 통해서 직접 어깨 관절 전체를 관찰하면서 찢어진 부위를 봉합하게 되는 게 관절 내시경 치료입니다. 네, 좋습니다. 회전근개 파열을 치료하는 관절 내시경 시술에 대해서 소개를 해주셨는데 네. 한번 어떻게 치료가 되는지 실제 사례를 소개해 주시죠. 네. 실제로 어깨 회전근개 파열을 정확히 진단하기 위해서는 뭐 엑스레이나 이런 거는 뼈를 보는 검사이기 때문에요. 엑스레이 상에서는 전혀 진단이 안 되고 실제로 보기 위해서는 초음파나 MRI 검사를 시행하게 됩니다. 네. 그 중에서 MRI 검사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회전근개 파열의 정도나 파열 위치나 동반 병변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가장 좋은 진단 방법이 되고요. 실제로 이 그림에 보시게 되면 오른쪽에 이렇게 까맣게 지나가는 부위가 정상적인 회전근개 상태입니다. 그렇지만 왼쪽에 보시는 것처럼 까만 부위가 가다가 하얗게 변해져 있는 부위가 힘줄이 찢어져 있는 부위고 하얀 부위가 점점 커지면 커질수록 힘줄이 찢어져서 점점 말려 들어가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MRI 상에서 회전근개 파열이 진단되게 되면 저희가 관절 내시경으로 치료를 하게 되는데요. 실제로 이제 관절 내시경 사진을 보게 되시면 네, 화면 이제 시술한 예, 사진이죠. 보여드릴게요. 화면을 보게 되시면 정상적으로는 저희가 위내시경처럼 실제로 카메라를 통해서 어깨 상태를 보게 됩니다. 네. 그러면 이렇게 하얗게 다 덮여 있는 게 아주 예쁘게 생긴 회전근개 상태고요. 아까 보신 것처럼 MRI상 그렇게 찢어져 있는 부위는 가운데 보이는 그림처럼 이렇게 하얗게 덮여 있는 부위가 없어지고 가운데 이렇게 구멍이 생기게 됩니다. 그럼 이 부위가 힘줄 자체가 뼈에 붙어 있어야 되는데 뼈에 붙어 있는 부위에서 떨어져서 점점 이렇게 말려 들어가게 된 부위입니다. 네. 이런 상태 환자분에 있어서는 통증이 너무 심해지기 때문에 힘줄 상태를 원래 상태로 이제 복원해 줘야 되는데 복원하는 방법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관절 내시경을 통해서
원래 찢어져 있던 부위를 원래 상태까지 붙여서 저희가 실로 단단하게 고정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처음 고정하게 되면 시간이 지나면 처음 상태로 돌아가게 돼서 통증과 어깨 움직이는 근력 같은 게 다 처음처럼 회복이 다 되게 돼서 결과는 좋게 됩니다. 네. 네. 자, 관절 내시경술을 통해서 이 회전근개 파열을 치료한 예후가 좋은 사례를 살펴봤습니다. 네. 회전근개 파열이라는 그 단어가 많이 나와서 아, 나는 저게 아닌데 근데 그냥 어깨는 아픈데 때문에 이제 채널 돌리시는 분들 계실까 봐 말씀드리자면은 뭐 이 질환 말고도 모든 어깨 질환 관련해서 상담해 드릴 수 있거든요. 네. 네. 계속해서 저희에게 전화 주시면 여러분들이 궁금하신 사항 해결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전화번호 다시 한번 알려드릴게요. 026938-1666, 026938-1666번입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기다리고 있을게요. 네, 최고 행복 건강 플러스 2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어깨 아프신 분들은 지금부터 계속해서 저희와 함께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네. 어깨 아프신 분들도 허리만큼이나 굉장히 많이 계신가 봐요. 네, 어깨가 또 은근히 젊은 분들 많이 아파요. 그러니까요. 네. 예, 전화가 오늘 또 바로 많이 걸려오고 있는데 연결된 분 바로 또 만나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올해 연세가 어떻게 되십니까? 올해 64세입니다. 64세. 어깨가 불편하셔서 전화 주신 거죠, 아버님? 예, 예, 예. 네, 평상시에 이제 어떤 증상들 느끼고 계신지 설명 부탁드릴게요. 저는 오른쪽 어깨가 힘줄이 파괴돼가지고 수술을 한 3개월 전에 받았는데, 왼쪽도 어깨가 지금 MRI 찍으니까, 다 힘줄이 다 파괴되고 조금만 남아있다 그러거든요. 그러면 잠잘 때 옆으로 눕든가 이러면은 굉장히 통증 느껴서 잠이 깨고 잠도 안 오고. 네. 그러니 이제 심하게 상처한데, 그래서 수술을 해야 된다 그러는데 수술 않고 하는 방법이 있는가 싶어서 좀 뭔지 좀 하려고 그러는데요. 아, 오른쪽은 지금 괜찮으세요? 오른쪽은 지금 수술했는데 지금 한 3개월 됐는데 안전히는 안 되고 지금 조금 활동이 옛날보다는 좀 많이 좋죠, 지금. 아버님 좀 힘든 일 많이 하시나 봐요. 예, 힘든 일을 좀 했으니 그래가지고. 네. 근데 이제 이걸 하다 보니까 치료하는 기간이 너무나 오래 걸리고 그래서 네네. 수술 안 하고 비수술로 어떻게 하는 방법이 있는가 싶어가지고 한번 물어보려고요. 네. 네. 전화 잘 주셨습니다. 지금 왼쪽이 네. 또, 네, 힘줄이 뭐 네. 파열됐다 이렇게 들으셨는데, 이게 정도에 따라서 수술할지 비수술을 할지 이렇게 결정되잖아요. 그렇죠. 네, 어떨까요? 일단은 뭐 제일 정확한 게 MRI 사진이 제일 정확한데 힘줄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처음부터 완전 파열이 진행되는 게 아니고 차차 이렇게 얇아지면서 부분 파열에서 점점 완전 파열로 가는 단계가 되는데요. 일반적으로 연령이 너무 많으시거나 근데 최근에는 연령이 많다는 게 예전처럼 뭐 60세 넘어서 이렇게 연령이 많으신 건 아니고 뭐 70세, 80세 이상 되시면 저희가 어느 정도 이제 고령으로 보시는데 예를 들어 뭐 연령이 뭐 75세나 80세 이상 상황에서 증세가 그렇게 심하지 않는 경우는 주사나 다른 방법으로 치료가 가능하신데 지금 연령이 63세라고 하셨기 때문에 보통 일반적으로 63세 정도 되시면 아직까지는 뭐 힙을 많이 쓰시고 그런 단계이기 때문에 MRI 상에서 봐서 힘줄 자체가 이제 원래 상태 남아있는 상태가 뭐 반보다 더 적게 남아있다고 하면 근본 원칙 자체는 수술적 치료가 원칙입니다. 네. 그리고 오른쪽 같은 경우가 수술하신 게 지금 3개월밖에 안 되셨기 때문에 그래도 지금 현재 상태에서 통증이 완전 파열이 아니라고 하시면 일단 오른쪽 상태를 어느 정도 재활 치료를 통해서 좀 호전되신 다음에 반대쪽 좌측을 뭐 비수술적으로 뭐 주사나 뭐 재활 치료나 이런 거를 어쨌거나 재활하시는 한 2, 3개월 정도는 반대쪽 좌측에 대해서 치료를 한번 해 보실 수는 있는데 네. 그렇게 한 오른쪽 좋아지는 동안 2, 3개월 정도 이제 비수술적 치료를 해 보셔서 괜찮아지시면 그냥 그 상태로 조금 더 근력 운동을 하시면서 보시는 게 좋고요. 만약에 2, 3개월 정도 치료를 하셨는데도 계속 불편하다고 하시면 근본적인 방법은 찢어져 있는 힘줄 자체를 봉합해 주는 방법입니다. 그렇지만 현재 검사하신 MRI 상에서 이미 힘줄 자체가 뭐 남아있는 정도가 아주 약하게 남아있다고 하면 비수술적 치료보다는 수술적 치료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아버님이 이제 어깨 수술하시고 이제 3개월 정도 지났다고 했는데 환자분들 입장에서는 좀 빨리 낫으면 좋겠고 의사분들 입장에서는 좀 오래도록 지켜봐야지 경과를 알 수 있잖아요. 네. 3개월이면 아직까지는 지켜볼 단계인 거죠. 그렇죠. 보통은 저희가 어깨 회전근개 봉합 수술을 하게 되면 6주 정도는 보조기를 착용하게 되고요.
3개월 정도까지는 가볍게 이제 어깨 좀 구덕 있거나 그런 분들 풀어주는 재활치료 정도 하시는 거고 3개월 이후에 근력 운동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힘줄 자체가 수술 전만큼 많이 쓸 수 있게 되려면 한 6개월 정도는 꾸준히 재활치료를 하셔야 됩니다. 네. 아버님도 이제 지금 저희가 방송상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진행이 되는지 모르잖아요. 네. 이 회전근개 파열 그 정도에 따라서 진행 네. 정도에 따라서 단계별로 치료법이 다르다고요. 네, 그렇죠. 어떻게 되나요? 네. 일단 회전근개 파열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부분 파열이 있는 경우에는 부분 파열이나 뭐 연세가 많으신 경우에 있어서 통증 정도가 심하지 않은 경우에 있어서는 수술적 치료보다는 주사 치료나 뭐 재활 치료나 근력 운동을 통해서 비수술적 방법으로 치료가 되시는 경우가 많으시고요. 네. 여기서 치료가 된다는 것 자체가 뭐 부분적으로 파열된 힘줄 자체가 처음처럼 완전히 회복되는 건 아니고 주변의 작은 근육 같은 게 찢어진 힘줄의 기능을 보완해 주기 때문에 생활하는데 불편감이 없을 정도가 되시는 거고 대신에 비교적 젊은 연령대에 있어서 힘줄 파열이 있는 경우에는 결과적으로 계속 힘을 쓰게 되면 찢어진 힘줄 자체는 원래 그 자리에 있는 게 아니고 시간이 지나가면 점점 말려 들어가기 때문에 이게 또 많이 말려 들어가면 나중에는 힘줄 수술로는 안 되고 인공관절 수술까지 해야 되는 경우도 간혹 있습니다. 네. 그래서 비교적 젊은 연령대, 힘쓰는 연령대 한 40, 50대, 60대 정도 되셨을 경우에는 찢어져 있는 근본 원인 치료를 하시는 게 제일 좋은 방법입니다. 네. 관절 내시경술이 이제 수술적 치료의 방법입니다. 근데 이제 뭐 설명을 들어보니까 관절 내시경술이 수술이지만 굉장히 어떤 비수술적인 특징을 지닌 네. 수술 같아요.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해 줄 수 있을까요? 네, 관절 내시경술은 위 내시경처럼 저희가 위에 병변이 있으면 카메라로 직접 보는 것처럼 피부 절개를 통하지 않고 카메라를 통해서 병변 부위를 확대해 가면서 보면서 크게 이상이 있으면 치료가 가능한데요. 바로 들어가는 거죠. 어깨로. 치료하는 예. 것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큰 상처를 통해서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하고 나서 통증 정도도 많이 가라앉으시고 그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저희가 수술하는 장면인데 째서 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피도 많이 나진 않고 하고 나서 들어가는 상처 부위가 작기 때문에 회복 속도도 빨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전에 고식적으로 피부 절개를 통해서 했을 때보다는 수술하고 나서 통증 정도도 많이 가라앉고 회복되는 정도 자체도 시간 자체도 훨씬 더 단축되게 됩니다. 네. 자, 관절 내시경을 하는 이런 장면 영상으로 또 만나주셨고요. 지금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것 같습니다. 전화 많이 주고 계신데요. 연결되신 분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네. 여보세요? 네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제가요, 네네. 힘들고 그러면 등살이 결리고 근육통이 와요. 네. 근데 제가 이번에도 김장을 하고 나서 한 2주 됐거든요. 네. 근데 이렇게 등살에 근육통이 오고, 네. 결려가지고 병원에 가서 약을 먹고 주사를 맞았는데도 통증이 그렇게 가라앉질 않네요. 네. 근데 제가 목 디스크를 했어요. 시술을. 네. 네. 올해요. 네네. 그러고부터 자꾸 힘든 일이 있으면 등 결리고 등살이 근육통이 오고 당 같은 게 오고 그러네요. 아, 어머니 지금 어깨는 안 아프시고요? 네, 어깨 쪽으로는 그러니까 어깨 쪽으로 일을 많이 하면 어깨를 아프고 이번에는 이제 등 쪽으로 많이 이렇게 움직이고 팔을 했기 때문에 네. 등 쪽으로 담이 와요. 네. 근데 그게 항상 등 쪽이 아니라 네. 제가 이제 만약에 목을 많이 했다든가 그러면 목 쪽으로 오는데 이번에 이제 김장을 많이 해서 네. 등 쪽으로 오는데 제가 시술 때문에 그런 목 디스크 시술해서 그 원인 때문에 그러는 건지 네. 아니면 제가 선생님은 근육통이 약하다고 그러거든요. 제가 네. 아니 근육이 약해서 그렇다는데 혹시 어떤 점이 그런가 궁금해서 선생님. 네. 어머님. 목 디스크 때문에 이제 그런 게 아닐까 생각드는데 어떡하죠? 네, 일단 저희가 지금 어깨 부분 아프신 네. 분들을 이제 주로 상담을 해드리고 있고요. 지금 어머님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제 목 디스크 관련해서 등 쪽이 많이 아프신 것 같아요. 등 쪽도 그렇고 어깨도 그렇고. 어깨가 지금 아프시면 어깨는 어떻게 아프신가요? 그러니까 어깨가 근육통이 옆이고 결리고 그래요. 어디가 딱 이렇게 찢어지게 아픈 게 아니라 결리고 근육통이 오고 그래요. 네. 혹시 그러면은 뭐 팔 드는 동작 안 되시는 거 있으세요? 뭐 뒤로 안 된다. 그런 건 없어요. 일단 뭐 저희가 전문의가 아니기 때문에 그럼 네. 원장님께서 조금 자세히 몇 가지 질문 드려볼게요. 네. 네네. 네. 자, 아프신 게 등 쪽 부위 아프신 게 이번에 처음 불편하셨던 거예요? 그 전에부터 계속 좀 불편하셨던 겁니까?
제가 그전에는 이렇게 한 3개월 전에도 이렇게 팔을 많이 들었더니 그 어깨 쪽이 아프더라고요. 네. 그때도 결리고 근육통이 오더라고요. 그러더니 또 이제 약을 먹고 한 몇 달 지나니까 괜찮아졌는데 이번에는 또 이제 김장을 하고 힘드니까 어깨 쪽으로 등 쪽으로 네. 이렇게 결리고 그렇게 아파요. 지금 이제 아까 하신 말씀을 들어보게 되면 많이 썼을 때 어깨 쪽이 아프다고 하시는데 아마 아프신 부위가 이렇게 제가 만져보는 이 부위가 아니고 등 쪽으로 아프실 겁니다. 뒤에 날개특지 안쪽으로 아프실 날개 건데 쪽지가 아니라 등 쪽으로요. 네, 이 부위는 대부분 근육통의 가능성이 제일 많으시고요. 네. 어깨랑은 크게 상관없고 근육통 때문에 아프신 경우에는 주로 이제 많이 팔을 쓰거나 뭐 그렇게 하게 되면 통증이 계속 반복되는 양상으로 나타나세요. 그래서 조금 네네. 편하게 쉬시고 뭐 찜질하시거나 약을 드시면 조금 가라앉으실 건데 계속 쓰게 되면 근육이 굳었다가 풀려지는 게 계속 반복하면서 통증이 생기시는 거고요. 경우에 따라서 등 부위가 아프면서 팔까지 저리거나 이런 증세가 있다고 하면 이전에 시술 받으셨던 목 쪽을 한번 더 보시는 게 맞으신 거고 지금 현재 상태로 봐서는 어깨는 크게 뭐 이상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시군요. 어머님은 이제 분명히 목 디스크 환자시고 이제 네. 시술 이후에 어떤 증상들을 호소하고 계신데 네. 이쯤에서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진짜로 어머님처럼 목 디스크랑 회전근개 파열의 어떤 구분을 못 하시는 분들 많이 네. 계시거든요. 네. 그 차이점을 좀 설명해 줄 수 있을까요? 네, 간혹 가다 보면 외래 이제 환자분들 오시다 보면 네. 목이랑 어깨랑 좀 같이 겹쳐서 오시는 네, 분들이 네, 네. 많으신데요. 일반적으로 이제 어깨, 회전근개 파열이라고 하면 통증 자체가 팔을 움직일 때 점점 더 심해지게 됩니다. 네. 그래서 팔을 밑에 가만히 있을 때보다 움직일 때 더 아파지고 아픈 부위가 시간이 지나가면서 어깨에서 조금 아래쪽으로 내려가는 양상으로 아파지게 되시고 대신에 목 디스크 때문에 불편하신 분들은 주로 아까 좀 전에 전화 통화하신 분들처럼 어깨 부위가 불편하긴 하시지만 주로 어깨 움직일 때 통증은 그렇게 심한 편은 아니시고요. 주로 네. 손으로 저린 증세가 있거나 뭘 짚거나 그럴 때 손에 힘이 빠지는 증세가 있고 또 다른 거는 목을 뒤로 좀 과도하게 젖히거나 그럴 때 통증이 악화되는 양상이 있습니다. 네. 한번 이렇게 좀 증상 같은 걸 잘 구분하는 네. 것도 중요하겠네요. 좋습니다. 자, 계속해서 또 다음 전화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버님. 네, 수고하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전화 주셔서. 아버님 올해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네, 지금 50입니다. 50세. 비교적 젊은 편이신데 어떻게 어깨가 어떻게 불편하시죠? 또 왼쪽 어깨가 이 열중시와 하고 그럴 때는 안 아픈데요. 네. 만세를 부른다든지, 옷 갈아입을 때, 그때 이렇게 어깨에 통증이 이렇게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아파서 가까운 동네 병원도 가보고 그랬는데, 가는 데마다 이렇게 다, 얘기가 다 틀리네요. 어떤 얘기 그래서- 들으셨어요? 네, 어떤 데가, 정형외과 가보면은 뭐 염증이 있다고 그러는 데가 있고, 네. 한의원 가면은 근육이 뭉쳐서 그랬다는 것도 있고요. 음. 네, 그래서 이제 주사 맞기도 해보고 물리치료도 해보고 그랬는데 영 낫지가 않네요. 어떻게 보면 아버님이 다 들으신 그 진단들이 어떻게 보면 다 맞는 말일 수도 있는 거거든요. 네. 네, 근데 예. 조금 더 아버님의 증상을 원장님께서 자세히 여쭤보고, 어떤 증상인지 어떤 질환인지 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네. 예, 예. 네, 네, 네. 안녕하세요. 혹시 아프신 안녕하세요. 기간이 얼마 반갑습니다. 되셨어요? 한 7개월 정도 되는 것 같아요. 크게 다치거나 그런 적은 없으셨고요. 예, 특별히 이게 다치고 그런 건 없는데 언젠가부터 이렇게 어깨가 아프더니 이렇게 예. 계속 이렇게 통증이 지금까지 이렇게 지속되네요. 뒷짐 되시는 게 끝까지 다 올라가세요. 예, 예, 뒷짐은 뒷짐 이제 다 올라가요. 올라가시고 예. 하고 치료는 뭐 주사 치료나 이런 거 여러 번 받아 보셨어요? 주사는 한 번 맞아봤고요. 네. 또 어디 통증의학관 어디 가니까 이제 이 도수 치료라고 그러나요? 네. 뭐 그걸 요구를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거 하고 물리치료를 받고 그랬는데 네. 그 도수 치료는 아직 안 하는 상태고요. 그러세요. 일반적으로 저희가 어깨 통증이 있을 때 뭐 지금 연세가 그렇게 많은 편도 아니시고요. 네. 초기라고 하면 단순 염증이거나 뭐 힘줄에 염증이 있거나 그런 상태라고 하면 병원에서 치료를 받게 되면 대부분 한 2, 3개월 안쪽에서 점점 좋아지는 양상으로 돼서 보통 6개월 이상 지속되는 경우는 드무세요. 네. 그런데 지금 통증 자체가 한 7개월 정도 되셨다고 하면 단순 염증이라고 보기에는 기간 자체가 좀 오래 가시는 거고요. 이게
실제로 염증이 이제 좀 좋아지긴 좋아지는데 계속 팔을 쓰셔서 점점 이게 안 좋아지는 경우도 있으실 수 있고, 원인 자체가 단순 염증이 아니고 어깨 속에 아까 말씀드렸던 회전근개나 힘줄 자체 이상이 있을 수도 있으세요. 그래서 예. 지금 기간적으로 보셔는 6, 7개월 돼서 뭐 계속 뭐 주사 치료랑 이미 하실 치료는 어느 정도 하셨는데 같은 치료를 계속 반복해서 하시는 것보다는 근본 원인을 한번 찾아보시는 게 제일 좋으세요. 그래서 아까 네. 말씀드린 것처럼 MRI나 그런 검사를 한번 해보셔서 만약에 검사상에서 단순 염증만 있다고 하면 염증에 준해서 뭐 주사 치료나 다른 재활 치료를 조금 더 꾸준히 하시면 좋아지시는 거고요. 예. 대신에 뭐 회전근개 염증이 아니고 뭐 파열이 있거나 다른 병변이 동반돼 있을 경우에는 지금처럼 계속 뭐 주사나 다른 치료를 해서는 오히려 시간만 끌 뿐이지 어깨가 점점 더 나빠질 가능성도 있으세요. 네. 그래서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한번 정확히 원인을 찾아보는 게 제일 중요한 시점이라고 봅니다. 네. 일단은 이제 많은 분들이 치료를 다 받으시고 관리를 하시는데 이제 그게 정확하게 정밀 검사 없이 그러니까 좀 맞지 않는 단계의 치료를 받으시는 네, 분들이 네. 많으시거든요. 그럼 또 시간 낭비, 돈 낭비가 되니까 일단은 문제의 원인을 좀 정확하게 파악하시는 것도 필요하겠죠. 맞습니다. 자, 어깨에 관련해서 고민 있으신 분들 그리고 또 통증 때문에 일상생활이 불편하신 분들 전화 많이 주고 계십니다. 네. 바로 또 전화 연결된 분 만나보겠습니다. 네. 여보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아버님 연세부터 한번 여쭤볼게요. 저는 58입니다. 네. 네. 지금 어깨가 어떻게 아프신가요? 또 바지 같은 경우는 이제 옷 속을 집어넣고 네. 뒤로 이렇게 제칠 음. 때 앞에 어깨가 굉장히 통증이 심해요. 앞쪽으로요? 예, 그러니까 팔을 이렇게 뒤로 이렇게 제친다고 하죠. 네. 뒤로 할 때 이 예, 앞쪽에 예, 어깨 예, 예. 부분이, 그 지금 손 잡으시는데 그 부위가 굉장히 아프거든요. 네. 네네. 병원에 안 가보셨어요, 아직? 병원은 5월 달, 저도 한 5개월 정도 네. 계속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지금도 이제 동네 병원에서. 네. 네네. 그런데 주사는 저는 한 2번 맞은 기억이 나고요. 네. 그래도 이제 그 타도가 없어서 지금 마침 방송 중에 너무 좋은 게 나와서 지금 전화드렸습니다. 네. 네. 전화 잘 주셨고요. 아버님 어깨 앞쪽 말고 또 안 되는 동작이나 뭐 있으세요? 뭐 혹시 뭐 팔을 들었을 때 귀에 팔 붙일 수 드는 건 없다든가. 관계 없는데 네. 뒤로 제칠 때가 제일 심합니다. 뒤쪽으로만. 그리고 예. 뒤로 네네. 제치거나 내렸을 때 뒤로 제치고 네네. 아니면 뭐 조금 무거운 거 이렇게 들 때 힘을 가할 수가 없이 이제 왼쪽이 아니고 오른쪽 어깨가 아프니까 두 팔 중에 한 팔이 이제 힘을 못 가게 되는 이제 그 부분이 가장 이제 힘들죠. 네. 알겠습니다. 원장님 일단 이제 네. 주로 어깨 앞쪽이 네. 아프시다고 하는데 이럴 때는 어느 부위가 문제인 거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어깨 앞쪽이 아프시고 말씀하신 것 중에 힘이 조금 빠진다고 하셨는데요. 네. 자,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 되는데 저희가 뭐 물건 들 때 이런 식으로 드는 힘은 이두박근 힘이라서 실제 어깨 힘줄이랑 크게 상관은 없으시고 물건을 이렇게 올려서 드시는 동작이 어깨 힘줄의 힘을 파악하는 그런 동작이 되는데 예를 들어서 힘 빠지는 동작 자체가 팔을 이렇게 핀 상태에서 물건을 들 때 힘이 떨어지는 동작이라고 하면 대부분 요거는 어깨 회전근개 힘줄이랑 연관이 제일 많게 됩니다. 그래서 보통은 어깨가 좀 많이 불편하셔도 힘이 빠진다고 느끼시는 분들은 실제로 없으세요. 힘줄이 끊어져 있다 하더라도 대부분 힘이 이제 그렇게 떨어지는 것보다는 오히려 통증 때문에 통증을 호소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네. 경우에 따라서 이렇게 힘이 빠진다고 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힘줄의 이상일 가능성이 훨씬 높기 때문에 힘줄 검사를 한번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회전근개요. 네. 주로 앞쪽이 아플 수 있군요. 이렇게 뒤로 하는 동작에서. 주로 앞쪽이 아프시고 돌릴 때 아프시면서 시간이 지나가면서 아픈 부위가 앞쪽이 아픈 게 아니고 시간이 지나면서 이게 점점 내려오게 됩니다. 내려오게 되시고 이제 처음에는 어깨가 아프셨다가 시간이 좀 너무 오래 지나시는 분들은 오히려 어깨는 괜찮으시고 아래쪽으로 삼각근 부위가 아파지게 됩니다. 그래서 어깨가 불편하신 게 삼각근 쪽으로 많이 내려왔다고 하면 어깨 뭐 충돌 증후군이나 다른 힘줄의 병변이 있을 수도 있지만 그 병변 자체가 어느 정도 많이 진행한 상태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아버님께서 그러면 지금 말씀해 주신 증상들이 전형적인 회전근개 파열의 증상이네요. 그렇죠. 통증이 있고 힘이 빠지고. 초기라고 할 수 있을까요? 수술할 단계는 아니고요. 그거는 정확한 거는 이제 네. 정밀 검사를 한번 해보셔야 되는데 힘줄이 예를 들어 회전근개가 힘줄이 끊어져 있다고 해서 증세가 바로 나타나는 게 아니세요. 처음에 오히려
힘줄 자체가 약해져서 끊어지시는 분들이 있는데 끊어질 때는 처음에 좀 불편하시다가 뭐 한두 달 정도 치료하게 되면 오히려 통증이 좋아지시고 그 상태에서 이제 계속 쓰다 보면 찢어졌던 힘줄 자체가 원래 상태에서 점점 말려 들어가게 되면서 많이 말려 들어가게 되면 증세가 한 번 더 나타나게 되시는데 다시 이제 증세가 나타나시게 되면 이때는 처음에 아프실 때처럼 치료를 해도 효과가 없고 계속 불편한 게 지속되기 때문에 네. 보통 초기에 오시는 분들보다는 조금 진행돼서 오시는 경우가 많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좀 많이 진행되신 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관절 내시경으로 좀 봉합을 네. 해준다던가 이런 방법을 네. 쓰는군요. 네. 아버님도 어느 정도 단계신지를 정밀 검사로 한번 정확하게 보셔야 네. 되겠네요. 지금 반드시 검사를 받으셔야 될 때인 것 같습니다. 정확하게 네. 어떤 치료라고 말씀 못 드려도 검사를 지금 빨리 받으셔야 될 때인 것만큼은 분명한 것 같네요. 네, 좋습니다. 네. 자, 계속해서 또 다음 분 바로 만나볼게요.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목소리가 굉장히 젊으신데. 네. 네, 젊어요.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예, 저 47살이에요. 47, 네. 와, 굉장히 젊은 편이신데. 네. 어깨가 불편하세요, 근데? 네, 맨 처음에 아나운서께서 말씀해주신 그 불편한 부분을 전부 제가 겪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병원에 한번 가봤더니 엑스레이상 그 석회건염이라고 그래서 오른쪽 어깨에 네. 예, 작은 돌이 근육 속에 있다고 그래서 네. 지금 치료는 받고 있는데 이게 언제쯤 좀 정상으로 회복이 될지도 궁금하고 이 화면상 나온 치료는 거의 다 받고 있는 상태거든요. 아. 예. 네. 석회건염을 이제 예. 있는 상태시고 얼마나 되셨죠? 그게 아픈 지는 한 2개월 정도 됐는데 네. 병원에 간 지는 지금 치료는 한 달 된 것 같아요. 얼마 안 되셨군요. 어떤 예. 치료 받고 계신가요? 예, 맨 처음에 주사를 한번 받았고요. 직접 그 어깨 부분에 그다음에 또 물리치료, 약물치료는 받았고 체외 충격을 그거 3회 정도 받았어요. 네. 네. 알겠습니다. 뭐 석회건염은 크기나 뭐 이런 네. 거에 따라 다 다르죠. 그쵸. 근데 석회건염도 관절 내시경을 하는 경우가 있나요? 그렇죠. 드물지만 간혹 관절 내시경을 하는 경우가 있고요. 일반적으로 석회 자체가 생각하는 게 뭐 어깨 속에 다른 부위에 생기는 게 아니고 힘줄 속에 생기는 게 됩니다. 네. 그래서 힘줄 두께가 이 정도 있다고 하면 석회가 크면 클수록 그만큼 석회가 있는 만큼 힘줄 자체가 약해져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 아까 말씀하신 게 엑스레이상에서 석회가 그렇게 큰 편은 아니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네. 많이 크거나 그런 편이 아니라고 하면 석회를 제거할 필요까지는 없습니다. 아, 그렇지만 초기 이제 석회 때문에 염증이 생겨주는 그런 염증 치료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치료하신 것처럼 주사나 뭐 충격파가 도움이 많이 되시고요. 네. 추후에 이제 운동도 같이 좀 하셔야 되고 석회성 건염은 초반에 한번 생겨서 비교적 좀 젊은 나이에 생기는 그런 질환이고요. 초반에 치료만 잘 되시면 크게 뭐 다른 불편감 없이 쭉 편하게 쓰실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됩니다. 그렇죠. 주로 네네. 이렇게 좀 이렇게 크지 않아서 관절 내시경 정도의 어떤 수술이 필요하지 않은 지금 단계로 전화 주신 분처럼 치료하시는 분들은 주로 한 어느 정도 치료받으면 없어지나요? 일반적으로는 짧게는 뭐 1, 2개월 안에 다 좋아하시는 분도 있고요. 네. 길게는 3개월 이상 가시는 분도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마 석회성 건염 진단 받으신 것 자체가 석회성 건염은 엑스레이 상에서도 보이기 때문에 뭐 예를 들어서 어깨 힘줄에 다른 병변이 동반되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석회는 일반적으로 한 2, 3개월 정도 치료하게 되면 많이 좋아지게 되시는데 그 기간 자체가 처음보다 좋아지긴 좋아지지만 불편감이 너무 오래 뭐 6개월 이상 지속된다고 하시면 석회성 건염 이외에 다른 질환이 동반되어 있을 가능성도 있으시고요. 석회성 건염 자체가 생기는 게 뭐 흔히 알기로 뭐 칼슘을 많이 먹어서 생긴다거나 그런 건 전혀 아니고 네. 네. 어깨를 많이 쓰셔서 일종의 퇴행성 변화가 조금 일찍 시작됐다고 보시면 되세요. 네. 일단은 지금 이제 치료를 받고 계신 건 잘하고 계신 잘하고 건데 계신데. 예. 6개월 이상 계속 통증이 지속되거나 뭐 시간이 지나도 나아지지 않으면 다른 부위에 또 문제가 같이 있는 걸 수 있으니까 네. 한번 경과 지켜보셔야 되겠네요. 지켜보시면서 지금 받고 계신 치료 계속 유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또 다음 전화 연결된 분 만나보죠. 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젊은 분이신 것 같습니다. 연세가 어떻게 되시죠? 저 34시고요. 네. 34시요? 네네. 지금 어깨가 어떠세요? 많이 아프신가요? 네, 지금 왼쪽이 통증이 조금 오래됐거든요. 네.
이거 어깨라고 해야 되는지 저기 날개 쪽 있잖아요. 네. 예, 그쪽이 지금 통증이 좀 오래됐었는데 지금 목이 이 목 쪽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제 팔 쪽부터 해서 다리 쪽까지 이제 저림 증세가 내려와서 이게 한 1년 정도 지속이 됐는데 네. 일 때문에 이제 그냥 물리치료, 침 치료 몇 번씩만 받고 있었거든요. 근데 주변에서 정형외과랑 신경외과랑 틀린데 계속 권해줘서 어디를 네. 가야 될지를 모르겠어서요. 아. 치료를 받으려고 이제 일도 좀 프리랜서를 돌리면서 이제 치료를 받으려고 하는데 좀 네. 정식으로 어디로 가야 될지 좀. 전화 아주 잘 주신 것 같습니다. 네. 그 전화 주신 분처럼 헷갈려 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시거든요. 맞아요. 앞서도 이제 목디스크 환자분께서 전화를 주시긴 하셨는데, 원장님께서 정확하게 말씀드릴 테니까, 그 질문에 답변만 잘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네. 네. 어깨를 돌릴 때 통증이 좀 생기세요? 어떠세요? 네, 점점 심각해져요. 그러니까 어깨를 움직이실 때 통증이 더 심해지는 편이세요? 아니면 어깨 움직이면 크게 상관없이 통증이 계속 좀 있는 편이십니까? 상관없이 계속이요. 계속 있으세요. 그다음에 네. 혹시 팔 쪽, 손 쪽으로 저리거나 그런 느낌도 좀 있으시고요. 네. 그래서 지금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보통 어깨가 불편하신 분들은 어깨를 돌릴 때 통증이 더 심해지시는 거고요. 뭐 저리거나 어깨를 돌렸을 때 통증이 심해지지 않는다고 하면 원인 자체는 목일 가능성이 좀 더 많습니다. 그리고 연령대가 보통은 30대 초반이라고 하면 아직까지 이제 어깨에 이렇게 병변이 생겨서 뭐 1년 이상 뭐 지속되거나 그럴 가능성은 많이 떨어지는 나이이기 때문에 증세적으로 봐서는 디스크 쪽으로 좀 치료를 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목 디스크 쪽으로요. 네. 지금 이제 뭐 정형외과를 신경외과. 가야 되냐, 신경외과를 가야 되냐 이 부분 때문에도 고민이 되시나 봐요. 네. 어느 쪽으로 가서 치료를 받아야 되나요? 보시게 되면 정형외과 중에서도 척추 전문하시는 분도 네. 계시고 신경외과에서도 척추 전문하시기 때문에 네. 뭐 과를 그렇게 뭐 정형외과, 신경외과 이렇게 보는 게 아니고 진료 과목을 보고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목 디스크 관련해서 진료를 받으셔야 될 것 같다라는 네. 말씀이신 거죠? 알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자, 어떤 질문이든지 좋습니다. 뭐 어깨 관련해서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 026938-1666으로 계속해서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한 분 더 만나보나요? 네. 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계속 젊으신 분이네요. 그러게요. 연세가 어떻게 되시죠? 저는 지금 52살인데요. 목소리가 왜 이렇게 젊으실까요? 와. 네, 지금 어깨가. 예. 네, 저는 이 양쪽 어깨가 다 아프거든요. 네. 원래 이제 병원에서 목도 이제 일자목이라는 그 얘기도 들었고요. 네. 자세가 좀 나쁘다는 얘기는 들었는데, 이제 제가 갑상선암 수술을 하고, 그러고 나서 이게 한 올 2월 정도, 그러니까 그 전부터 이제 어깨가 계속 무거운 거, 누가 이렇게 올라가 있는 것처럼 무겁다라는 그런 느낌은 들었는데요. 이제 어느 순간부터 이렇게 팔이 안 올라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병원에 가서 이제 정형외과에서 그냥 엑스레이 찍었을 때는 뭐 염증이 있는 것 같다고 그래서 이제 한 2달 정도를 그냥 그 물리치료만 받았어요. 네. 그랬는데 이 계속 그러니까 팔이 안 올라가고 계속 어깨는 아프고 이런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그 정형외과에서 그러니까 서울에서 그렇게 다니다가 지방에 이제 내려갔다가 지방에서 이제 그 체외 충격하고 그 두스 치료를 받았거든요. 근데 그거 네. 받고 나면 좀 괜찮아지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계속 서울에 올라와서도 이제 그 두스하고 체외 충격파를 지금 계속 받고는 있어요. 한 일주일에 네. 한 번 정도는. 근데 계속 아파요. 이렇게 뭐 MRI나 이걸 찍은 건 아니고 네. 그 정도 그냥 그거거든요. 팔이 이제 어디까지? 이렇게 옆으로도 안 되시고. 옆으로는 많이, 그러니까, 90, 위로요? 뭐지? 네, 옆으로는 돼요. 근데 그 위로는 안 올라가죠. 양쪽 다. 알겠습니다. 일단 정밀 진단을 안 받으신 상태긴 네. 한데요. 네. 네. 어떨까요, 원장님? 지금 보시면 올해 2월 달부터 그러셨으면 기간 자체는 뭐 한 10개월 정도 되신 거고요. 네. 간혹 가다 보시면 이제 젊으신 분들이 이렇게 어깨가 잘 안 올라가시는 분들이 있는데 어깨가 안 올라가는 거는 유착성 관절막염이라고 해서 흔히 알고 있는 오십견 그 증세신데 네. 주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갑상선이 안 좋다거나 예를 들어서 뭐 이제 유방 쪽으로 수술 받으신 분들이 어깨가 굳어가는 경우가 꽤 있으세요. 꽤 있어서 특별한 원인 없이 그런 뭐 호르몬 문제나 이런 것 때문에 어깨가 굳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경우는 대부분 이제 지금 하시는 것처럼 뭐 도수 치료나 주사 치료를 해서 증세가 점점 좋아지시면서 통증이 없으시면 그냥 그 상태로 보시면 되고 경우에 따라서 뭐 당이 있거나 갑상선이 안 좋으신 분들은 어깨가 조금 풀어지는데 특별한 원인만 없다고 하면 길게는 한 1년까지도 좀 보셔야 되세요. 제가 당뇨도 있어요. 그러세요. 그러면 이게 조금 회복기가 더 늦어질 수도 있으세요. 근데 네. 치료받는 중에 느끼시는 게 조금씩 좋아진다고 느껴지시면 지금 상태로 치료를 좀 더 해보시는 게 낫고요. 네. 경우에 따라서 이게 치료 받을 때만 좋아지고 또 치료 안 받고 뭐 1, 2주 지나면 다시 처음 상태로 돌아가고 어깨가 다 안 움직여지는 것도 조금 더 심해지는 양상이라고 하시면 어깨 속에 아까 말씀드린 단순 유착성 관절막염이 아니고 다른 원인과 동반돼 있을 경우도 있으세요. 또 어떤 분들은 단순 유착성 관절막염이라고 하더라도 기간이 너무 오래되면 그만큼 주변에 있는 근육이 굳어가기 때문에 점점 통증이 심해지시는 분들이 있는데 뭐 예를 들어서 1년 이상 지속되거나 통증 자체가 너무 심해서 밤에 주무시기 불편한 경우에는 인위적으로 저희가 어깨 속에 굳어있는 부위를 다 풀어주는 내시경술을 시행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해서 특별한 원인이 없다고 하면 단순히 그렇게 풀어주는 것만으로 해서 어깨 상태가 움직임 자체가 뭐 1, 2주 안에 다 좋아지는 경우도 있으시고 통증도 다 가라앉는 경우도 있으세요. 그런데 현재 봐서는 당뇨도 있고 갑상선도 있으시기 때문에 치료를 조금 더 해보시고요. 좋아지시면 그냥 그 상태로 넘기시면 되시고 만약에 계속 비슷하다고 하면 뭐 이게 1년 이상 가면 일단 뭐 다른 것보다는 너무 답답하시고 또 이제 우울해지거나 그럴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더 길어지시니까 한 1, 2개월 정도 더 치료해 보시고 또 차도가 없다고 하시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인위적으로 풀어주는 방법도 근본적인 치료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네. 일단은 지금 치료를 잘 하고 계시는 거니까요. 네. 받으시면서 경과 보시고 조금 더 이제 경과가 없다, 안 좋아지고 있다 이런 느낌이 드시면은 원장님 말씀대로 좀 또 다른 방법들이 있으니까 그때 병원에서 자세한 상담을 또 받아보시는 게 좋겠네요. 네, 꾸준한 관찰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전화 네.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자, 생방송으로 보내드렸습니다. 최고의 행복 건강 플러스 2부 이제 마칠 시간인데요. 네. 황병윤 전문의와 함께 어깨 통증의 치료에 대해서 자세한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원장님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잠시 후 건강 플러스 3부에서는요, 수술 없이 허리 통증을 치료하는 방법을 주제로 다양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잠시 후에 3부에 돌아올게요.